대구시가 국가 예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투자 사업들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잇따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보육 환경의 공적 기능 강화를 비롯해 어린이집 감독 강화 등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료 관련 전시회를 한데 모은 메디엑스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풍성해졌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초내린 장맛비로 낙동강부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잇따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이지 않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예산을 반납하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달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동물원을 딴 곳으로 옮기고 대신 그곳에 있었던 신라 최초의 달성 토성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92억 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동물원 이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없어도 우선에 좀 그 달성공원 안에 있는 걸 좀 사업을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도 문화부에서는 안 된다고 달성공원이 이전이 확실히 해야지 이전 없이 사업을 시행하려 그러니까 모아도록 해가지고 그래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92억여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십수년 전에 도시시설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또 부랴부랴 제3의 입지를 다시 선정을 하는 이런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달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구 사격장의 실내 사격장은 지난 2008년 종이 표적 시스템을 설치했다가 국제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지적에 4년 만에 전자표적 시스템으로 교체해 5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은 시설을 필요 이상 크게 지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인 준비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거나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까지 반납해야 할 지경에 이른 대구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행정당국이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막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비합리적인 업무와 횡포, 그리고 인권 침해를 문제 삼은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을 포함한 3곳을 특별감사해 보육교사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유류비와 식재료비 부당 지출, 보육교사 수당 일부 미지급, 시설보험 지연가입 등 1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대구시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육 환경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처우 개선해서 보육교직원들이 보육에 대한 그 책임감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노동청과 경찰의 조사를 보고 행정처분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알맹이 빠진 감사에 성의 없는 대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국 최초로 드러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대책만 좀 발표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실체에 대한 접근은 못하고 대책을 발표한 그런 좀 이상한 형태였던 그 대책을 지금 대구시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는지 또한 달서구에서 확인된 어린이집 비리가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나 실태조사 약속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비리와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는데도 대구시와 지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 기초광역의회 의장들은 오늘 부산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 계획에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수도권 논자들의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수요조사는 내년 2월까지, 입지수요조사는 내년 말까지 끝내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관련 전시회를 한데 모은 메디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참가 업체가 늘고 내용도 풍성해졌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이면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만든 무중력 재활 치료기가 눈길을 끕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병원과 해외 바이어 간 상담이 한창입니다. 엑스코에서 막이 오른 메디엑스포는 따로 열려왔던 한방엑스포와 의료관광전, 건강의료산업전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의료 취업 박람회 같은 행사도 마련하고 학술대회도 유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참가 기업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의료 산업단지가 대구가 또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아마 대구의 지방서부터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되면 뭐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대구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전시회를 한데 모으고 행사도 보다 풍성해졌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가 업체가 늘었다고는 하나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업 전시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업의 주 고객인 병원의 참여는 대구 경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많이 모이는 전시회다라는 게 소문이 퍼지면 결국 그걸 보고 이제 대기업들이 도는 뭐 그런 메커니즘으로 전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 관계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학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메디엑스포가 의료 분야 국내 대표 특화 전시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보다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낙동강보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부유물 때문인데 숨은 오작동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자리한 상주보입니다. 폐자재와 스티로폼, 나뭇가지 등이 수문과 고종보에 흉물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보 주변에 가득합니다. 특히 이렇게 말라 죽은 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수변 공원 공사를 한 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데다 나무 등을 모래 위에 억지로 식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낙동강 둔치에 생태공원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거기에 있는 많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고사한 상태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이번에 장맛비로 떠밀려서 내려오면서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상주보에서 달성보까지 떠밀려온 쓰레기는 대략 60여 톤. 문제는 앞으로 큰 비가 올 때마다 떠내려올 쓰레기로 인한 수문의 오작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일고 있다는 겁니다. 보의 수문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봅니다. 수문 틈 사이에도 이런 부유물이나 나무가 끼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수문의 오작동까지 일으킬 수 있는 녹조 발생과 쇄골 현상에 이어 이번엔 대규모 쓰레기 더미로 낙동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시와 구군 산하기관, 교육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상인연합회 등은 오늘 엑스코에서 절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SNS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절전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전동차 제동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해뒀다 다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고 산업단지에서는 작업시간과 점심시간을 조정해 전력 분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산발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대구는 0.5mm의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6.6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고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토요일에 28도, 일요일에는 26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시작됐지만 마른 장마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비슷할 텐데요. 다만 내일 다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는 장마 전선이 형성돼 차츰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한수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역 원자력 발전소와 전현직 임직원으로까지 확대되자 한수원 직원들은 지역 사업장까지 압수수색할지는 몰랐다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도 검찰이 이번 기회에 원전 비리를 뿌리 뽑기를 바라면서도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비리가 계속 드러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시 가창면에 있는 워터파크인 스파밸리에서 대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12살 박모 양이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20cm 길이의 독사에 물려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파밸리 측은 수영장 인근 산에서 뱀이 들어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올해로 7번째를 맞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예비 초등교사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당사자로부터 임용 포기서를 받았고 절차를 밟아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 정식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은어를 쓰고 다양한 성매매 경험을 알리면서 퇴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혼과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될 경우 추방 위기를 겪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관계자와 이주 여성들은 오늘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별 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지 않아 체류 자격이 인정되는데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강제 출국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며 출입국 관리사무소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월 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입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 140여 명으로부터 50억 원을 모은 뒤 2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유사 수신업체 대표 54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함께 일한 68살 정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도 지난 2011년 영화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며 유료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 650여 명으로부터 6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시가 생활 환경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1,600여 명에게 선풍기와 쿨매트 등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돌봄 수행기관의 노인 돌보미를 90명 정도 늘려서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 밖에도 폭염 기간에 독거노인 폭염관리 1일 상황반을 운영해서 독거노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00일 동안 불량식품 사범을 단속해 208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불량식품 260톤을 압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위해 식품을 제조해 적발된 사람이 104명이고 허위 과장 광고가 83명, 병든 동물을 도축하거나 무허가로 도축한 사람이 10명 등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고질적이고 조직적이며 상습적인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